네. 네. 저는 보듬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유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중등 특목반과 과천 외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원장님께서 영어에 대해 어디까지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특목 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목에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꼭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어쨌든 고등 대비를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를 잘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들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고등학교 간 다음에 아 선생님 뭐 저 이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시험대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막 이러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못 보여준다. 못 보여준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가 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의 어떤 현재의 상태,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는 내가 아직 부족한지를 잘 파악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절대 안 되고 중학교 때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잘 나오던 아이들, 그냥 학교 시험은 늘 잘 봤어요.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어머님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준비를 잘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죠. 그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면 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 가면 특히나 특목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암기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험이고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학교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암기 위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과천외고를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외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텍스트, 2학년이면 2학년 텍스트 이렇게 가는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해야지 가 안 통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상위권 또는 외고 특목고를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중학교 최소 2학년 또는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많이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길고 어려운 텍스트를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길고 어려운 텍스트를 보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길고 어려운 텍스트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서 노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세 번째 너무너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감으로 푸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저는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감으로 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특히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제가 학원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스피킹이나 리스닝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학원들에서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해오던 아이들인 거죠.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해오던 아이들은
어쨌든 리스닝과 스피킹과 리딩에 굉장한 강점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 영어적인 어떤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고등입시로 넘어가게 되면 좀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걸 되게 많이 물어보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다 보니 사실 변별력을 가지는 영역은 어법이 됩니다. 근데 사실 감에만 의존하던 아이들은 그 부분에서 너무나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감으로만 풀면 문제가 된다. 감이 좋은 건 나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것, 그러니까 감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을 바탕으로 가져가되 어쨌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과 독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영어의 학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특목고 내신 같은 경우에 제가 결론에 써두었는데 성실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써놓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 저 진짜 열심히,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너무나 약간 절망감에 빠지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어머님들. 슬픈 얘기인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특목고는 그렇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성실하게 시키는 걸 열심히 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가면 조금 완전히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서 좀 욕심도 있고 좀 이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태도로 공부하는 그런 게 너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겨운 공부를 지금 해야 고등학교 때 덜 지겹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단어를 너무 안 외우고요. 근데 단어 외우는 거 모든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단어를 너무 안 외우고 어법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안 하면 안 되나요? 막 아까 서술형도 제가 밖에서 잠깐 들렸는데 뭐 쓰는 거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냥 객관식 찍는 게 좋은 거죠. 쓰는 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겨운 것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좀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구분할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애들한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해봐. 계속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안 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자기가 고민해보고 고민의 결과를 입 밖으로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제발 대답해 얘들아. 제발 대답해 라고 하고 대답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어차피 한 3초 약간 정적이 흐르다가 선생님이 대답할 텐데 이러고 일부러 대답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좀 필요한 공부를 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설명회가 중1 어머님들,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도 혹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러면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끝나야 합니다. 왜냐면 국어가 너무 어렵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국어가 너무 어렵고 수학이 너무 어렵고 탐구가 너무 어렵고 고등학교에 가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내신 대비 말고 그냥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이 너무 어렵고 국어 너무 어려운데 단어가 부족해서 단어 외우고 있고 이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게 좀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하냐면 고등 영어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 나는 나의 햄버거 내부에 오이를 소금물에 절여 만든 음식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고 아이들이 이때까지 배워온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햄버거 내부에 오이를 소금물에 절여 만든 음식이면 그냥 피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자 한다. 빼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말인데 해석이 어려워지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한 문장인데 2번은 전체의 단락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 말인데 길게 어렵게 늘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도 결국 국어입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너무 안 읽고 긴 글을 읽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해력 문제가 여러 이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이 길어지고 소재가 어려워지고 주제가 어려워지고 단어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영어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국어의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막 필연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애들이 이제 사고가 정지된다거나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독해가 사실 그냥 멈춰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중학교 때부터 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고등 지문의 특징인데 요걸 바탕으로 특목고 영어 제가 지금 이제 요거는 시험 범위와 경향을 적어놓은 페이지인데 요거는 사실 과천외고 기준이기는 합니다. 과천외고 기준이기는 한데 특징적인 게 1번은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반고의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갑니다. 제가 적어놓은 여기 밑에 모의고사 2개, 원서 10페이지,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 단어장은 한 과목인데요.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2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분량이 2개란 얘기죠. 근데 애들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안 되는 범위를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나 특목고에 가게 되면 일반고 아이들의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의 분량까지 소화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범위가 많으면 그걸 소화하기가 애초에 힘들고요. 그리고 이걸 소화하려면 사실은 공부가 그때서야 시작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영어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 공부하고 킬러 문제 대비하고 요런 이제 내신의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실력이 안 쌓여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들아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시험을 준비하고 뭐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을 기르고 요게 돼야 되는데 실력을 기르고 있으면 늦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부터 3학년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 경찰사관 기출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 그 다음 원서 및 각종 아티클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원서 및 각종 아티클은 어떤 거냐면요. 뭐 부정성 편향 대만의 외교관계 뭐 이런 되게 우리나라 말로 읽어도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뭐 어법이 됐든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강조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확장된 사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넓고 깊게 보는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 태도.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암기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외고,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내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뭐 일반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에 거의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고 특목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와 추론을 개수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A부터 한 I 정도의 선지, A, B, C, D, E, F, G, I면 8개잖아요. 8개의 선지를 주고 이 중에 맞는 게 몇 개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찍을 수도 없습니다. 찍을 수도 없습니다. 뭐 맞는 걸 짝지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몇 개인지 물어보고요. 그다음 어법 같은 경우에도 밑줄을 막 쫙쫙 그어놓고 이 중에 틀린 거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개수가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걸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문을 많이 변형하고 원문을 추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능 뭐 지문이 모의고사에 이제 수능 지문이 뭐 범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머님들 논문에서 발췌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한 건 요만큼의 지문인데 요거의 원문 논문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내신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서술 논술형인데 요거는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서술 논술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서술형이 있고 2학년 때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에 다 빈칸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램블을 합니다. 스크램블 한 다음에 이거 스크램블 완벽하게 하면 5번째 올 단어가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객관식이지만 서술형인 거죠. 다 써야 되는 거죠. 배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특목고 영어 쉽지 않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 텐데, 1번은 공부량을 그냥 늘려야 해요.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애들이 진짜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요. 그냥 숙제 했으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숙제 다 했는데 되게 뿌듯해하고 공부 열심히 했대요. 사실은 숙제를 열심히 한 건 공부를 한 게 아니다라는 제 말을 되게 하면 애들이 엄청 억울해하는데, 숙제랑 공부는 너무나 다른 문제고 그냥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뭔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참 그게 쉽지 않죠. 어쨌든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간다고 갑자기 나 새 마음 새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보겠어 라는 그런 인간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될 것 같아? 안 돼. 희망을 주고 싶지만 안 돼, 얘들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 당연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어휘와 어법은 정말 중학교 때 완성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문법도 고등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중학문법이 조금 심화되거나 그게 이제 여러 단원에 섞여서 문제로 출제되는 거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그게 완성이 돼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진짜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단어 좀 열심히 외울 걸 그랬어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결국엔 외국어기 때문에 단어가 가장 중요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지만 단어를 좀 많이 외우게끔 어머님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다양한 텍스트의 노출입니다. 특히나 특목고를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지문, 뭐 EBS 수능 특강 지문, 원서, 아티클, 굉장히 다양한 길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많이 읽고 독해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네 번째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 이거는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휘는 특히나 이제 영역별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준의 어휘가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수능 수준의 어휘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뜻만 외우면 안 된다. 이것도 제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특히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지문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냥 아이들이 알고 있는 1번 뜻, 가장 익숙한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독해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다면 독해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는 품사와 활용형이에요. 아이들이 그 단어 시험 볼 때도 어머님들 이런 거 있어요. 품사 틀렸는데 맞게 해주시면 안 돼요. 뜻 맞았는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틀린 거야. 품사 틀리면 틀린 거라고.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법과 독해에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뜻 알면 대충 독해는 할 수 있죠. 대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특히나 내신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사와 활용형, 다양한 활용형까지 좀 외우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게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뒤에 뭐 able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뒤에 뭐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야, 그다음 앞에 뭐 in이 붙어 있으면 반대란 뜻이야, 앞에 inter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서로란 뜻이야, 이런 어원과 활용 이런 것까지 좀 가끔씩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여유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다음 동반이어 이런 것들도 좀 세트로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이제 단어책에 되어 있으면 큰 이제 단어 있고 옆에 뜻 나와 있고 이런데 애들이 단순하게 단어랑 뜻만 외워요. 근데 옆에 보면 단어책이 진짜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옆에 활용형, 동반이어, 뭐 품사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아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법은 뭐 기본적인 어법들도 어법이지만 내신에 나오는 어법들은 사실 정해져 있고요. 수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사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서, 동사는 근데 여러 가지로 활용되잖아요. 준동사로 바뀌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동사를 좀 많이 공부하면 좋겠고요. 다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관계사, 가정법, 도치,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구문들을 내신에 내기 때문에, 특히나 수능이든 내신이든 특히나 이제 특목고 내신에는 어려운 어법을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문법을 위한 문법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중등 영문법 교재에 보면 1단원의 시제면 시제에 관련된 문제, 수동태면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 모든 어법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비를 하려면 그런 문법을 위한 문법, 그 개념에 딸려있는 그 드릴 형식의 문제들보다는 좀 섞여있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특목반에 저희 이제 학원에서 만든 자체교재 문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 다 섞여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모든 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거든요. 뭘 물어보는지 알면 애들이 쉬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동태 단원인데 뭐 4번에 수동태를 물어보는 선지가 있다면 그게 답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섞여있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훈련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양한 길이의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되고, 그다음 직독직해만 해서는 안 되고 자꾸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문해력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 맥락을 잘 봐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말로 바꿔서 이해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부량 절대적으로 공부량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특목 영어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과제 관리입니다. 예습도 시키고 복습도 시키고 오답풀이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한번 하고 수업 시간에 듣고, 수업 시간에 들은 것과 자기가 예습해온 걸 비교해서 들어보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법 훈련과 독해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목을 대비하는 아이들은 리스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법과 독해를 위주로 가는데, 문법은 문법을 위한 문법 절대 하지 않아요. 저희가 쓰는 교재도 그냥 문법 개념서 이런 거 잘 쓰지 않고 모두가 섞여있는 교재를 쓰고요. 그다음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고등 수준의 문제풀이까지 대비가 될 수 있는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으로 대충 때려 맞추게끔 절대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독해 훈련 같은 경우에도 해석과 독해는 절대 같지 않아서 눈으로 읽은 걸 마음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해석을 시켜봐요. 그러면 그 직독직해가 나오죠? 그럼 제가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래서 무슨 말인지 너가 이해한 걸 말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자꾸 연습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텍스트를 다 힘을 주어서 읽을 수 없어요.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중요한 부분 힘 줘서 읽고 필요 없는 부분 힘 빼기도 하고, 이런 훈련.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독해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
있으니까 기본이고요. 단어 암기에 더해서 필요한 테스트가 가끔 있다면 필요한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 숙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끝까지 남겨서 다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목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등에 대한 대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이런 대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학교 때까지 영어가 끝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특히나 어법, 어휘를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어머님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기 아이가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독해 자료를 네.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해석을 네. 할 때. 네. 그럼 집에서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어려워하는데 네. 다른 좀 쉬운 중간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니면 그 과제를 네. 꼼꼼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향상이 될 건지.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죽밥이거든요. 어감이 좀 그런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어머님은 예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운데 애들이 이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절대 늘지 않고요. 이게 잘 못해도 다 틀려도 되니까 일단 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어려운 걸 뭔가 이렇게 씨름해서 해보고 틀리면 수업 시간에 와서 내가 이걸 잘못했네, 이게 이렇게 된 거였네 를 알고 집에 가서 다시 해보고,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하기 전에 진도 나갈 걸 해석을 다 써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걸 해석한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써와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예습을 해오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그걸 수업 시간에 들으면 한 번 이제 이렇게 한 거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해도 또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면 또 피드백이 들어가고 뭐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려워 하더라도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수업이나 교재 수준하고 비슷한 거를 집에서 추가로 막 더 시킬 필요는 있을까요? 사실은 추가하면 좋죠. 너무 좋죠. 집에서 더 하면 너무 좋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학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물론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하면 너무 좋지만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욕심으로, 어머님 욕심으로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애들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만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꼭 뭔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또 말씀드리기도 하니까요. 어머님 이런 부분만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학원 수업만 열심히, 특히나 숙제 열심히. 왜냐면 숙제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하고 똑바로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막 해석해오라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와라고 하는데 팝하고를 돌리고 막 번역기 돌려서 막 되게 잘해온 것처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막 아시겠지만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보인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제대로만 해온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제가 오후 수업에서 시간이 많이 빕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